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6월 계약분에 대한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아직 20일 이상 남았는데 벌써 4월 거래량을 뛰어넘은 겁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루자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채 금리의 하락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주요 은행에는 하루에 수백억 원 규모의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불황에도 서울에서는 50억 원 미만의 초소형 빌딩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도 퍼지면서 빌딩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과 지방 사이에 주택시장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현상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서는 이 주택 공급이 몰리면서 미분양 등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 피할 수는 없는 걸까요? 잠시 후 정창래 대표와 함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수요일에는 명쾌한 해답 드리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부터 21년도 요 사이를 보면요, 특히나 이제 주택 시장에서 어떤 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돌았냐면, 내가 주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주택을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컸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산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죠.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시장을 보면요. 시장을 보면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어떤 지역들은 눈만 뜨면 신고가입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도 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지금 박탈감이 좀 아마 좀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좀 이제 크실 거예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입지에 내 물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그릇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지금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또 이제 내가 뭐 지역이 좋지 않으면 투자를 하도 좀 좋은 지역에 해야 되나? 이런 또 소액 투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뭐 투자에 대한 고민 괜찮으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좀 아픈 말이긴 한데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특히나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웃을 수 있다라는 말로도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그런 자리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나가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준비해주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자, 대표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부동산 양극화 상당히 좀 현재 지금 심각하죠. 뭐 어떤 지역은 뭐 과거에 거래했던 거에 비해서 뭐 평당 5천씩 아니면 평당 1억씩. 그다음에 뭐 용산의 이제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년 전에 85억에 거래됐던 게 지금 200억에 거래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이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급지 간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급지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자, 우리가 한 2000년도 초반으로 가보면요. 강북과 강남의 33평형대 가격 차이를 보면 평균 1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의 강남과 강북의 33평형대 지금 평균 가격 차이가 15억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지에 대한 이동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양극화는 근데 앞으로 더욱더 심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양극화에 대한 지금 이제 이렇게 왜 양극화가 되는지 이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전략을 또 다시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그 목요일은 아닙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는 제가 벌써 세미나가 꽉 차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양극화에 대한 주제로 제가 지금 세미나를 또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뭐 소액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뭐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양극화되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대려 가격이 떨어지는, 즉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핵심 그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세미나 준비해 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인기 많으신 분이세요. 지금 뭐 세미나 열어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정말 다 초대를 해드리고 싶지만,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좀 제한된 인원들로 저희가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만 뜨면 신고가, 양극화 소액 투자 전략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는 이미 좀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이제 도와드릴 텐데요. 자, 아직까지도 혼자서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료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쌍문동에 네, 한국 세라믹을 2018년도에 샀어요. 2018년이요. 네네, 살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너무 가격도 안 오르고 있고, 그래서 여유자금 좀 더 더해가지고, 네,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네. 어디로 가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좀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지금 규모일까요? 여유자금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삼익 세라믹을 사려면, 네, 제가 2018년도에 한 3억 초반대에 샀는데 네.
그게 뭐 2021년도 이때는 한 6억 정도까지도 갔어요. 네.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4억 2천 정도 하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그래서 한 네. 대략 5억 원 전후 정도로 지금 예,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자금이 6억에서 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억에서 7억 정도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곳,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문동의 삼익세라믹. 상당히 좀 오래된,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죠. 자, 네. 여기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자, 대표님, 어디 갈 만한 곳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당시에 이제 갖고 계신 금액에 맞춰 사시느라고 이쪽 쌍문동까지 가셨나 봐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쪽이 지금 이제 도봉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여기 쌍문동 일대도 뭐 보면은 뭐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는 잘 형성이 돼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네네. 뭐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요. 네. 예, 지금 북한산이 인접해 있잖아요. 네네. 예, 공기가 좋아요. 어, 예, 근데 네. 부동산이 공기가 좋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 안 올라서. 그죠? 예. 네. 또 최근에 보면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네. 보면 뭐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 아니면 또 강북에서 마용성이나 이런 지역들은요. 지금 이제 2021년 신고가 회복한 데가 많거든요. 회복하고 그 이상으로 지금 신고가 찍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거 갖고 계신 삼익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아마 21년도에 정점 찍고요. 예, 그다음부터 네, 가격이 맞아요. 빠져서 지금 사실 네. 거래도 지금 많이는 안 돼요. 예. 네, 거래도 안 되고 예. 가격도 안 오르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옮기시는 게 좋거든요. 네. 예, 옮기시는 게 좋은데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해 드릴게요. 방법론은요. 예. 네. 자, 어떻게 해야 되시냐면 자, 일단은 자, 옮기신다라는 거는 내가 상급지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많고 또 상급지로 옮겨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총 투자 금액 6, 7억 정도로 어차피 좋은데 못 들어가요. 그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지금 전화드린 뭐 거예요. 서울에 지금 평균 매매가가요. 네. 예, 11억 8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데는 못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네네. 여기보다는 제가 좋은데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네네. 자, 이 서울은요.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서울은 벌써 입지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서열화가 돼 있습니다. 서열화가 어떻게 돼 있냐? 자, 3도심, 중구, 종로, 그다음에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 요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서열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3도심과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예,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가격, 예, 주거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 여기에 일자리가 가장 많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강북 지역에서도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왜 마용성이라고 해요? 마포가 여기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고 용산은 그냥 3도심의 정중앙. 그다음에 송동구는 여기 중구 종로하고 강남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일자리가 많은 데하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마포 쪽으로 보면 마포 다음에 서대문 은평구 순으로 뒤로 빠질수록 어떻게 뒤로 이제 그러니까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빠지죠. 그죠? 네네. 그다음에 요 이제 그 동쪽을 보면 자, 성동구, 광진구가 여기 있고 동대문,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어때요? 주택 가격이 자, 뒤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빠져요. 그다음에 중심을 보면 용산, 중구, 종로, 성북, 강북, 도봉 순이에요. 네. 자, 이렇게 뒤로 갈수록 주택 가격이 빠지는데 여기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노도강이라고 하는데 도봉구가 제일 멀죠, 도심에서. 네. 그래 제일 싸요. 어. 네,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요거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어디로 옮기셔야 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지금 주택이 서열화가 돼 있으면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자, 잘 보세요. 여기 성북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 살고 계시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도심 접근성이 좋죠. 그렇죠? 네. 예, 성북구에요. 여기에 그 4호선 라인 앞에 한진 아파트 있어요. 아. 여기 도남동이에요. 도남동. 네. 그런 4호선 타면 바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예,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에 네. 지금 한진 아파트 20평형대 6억대면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
예, 지금 살고 계시는 것도 지금 20평형대죠? 네, 예, 그러면 자,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도봉보다는 도심하고 더 인접해 있는 여기, 그리고 여기 한신 아파트가 자, 저기 세대수도 상당히 커요. 세대수도 네. 지금 4,509세대거든요. 아, 네. 예, 세대수도 크고요. 그 다음에 도심과 인접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선호도가 높겠죠. 네네. 예, 그래서 한 군데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면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나중에 내가 황금성이라던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 상승률도 도봉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이제 상승률이 큽니다. 예. 예, 입지도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도심이랑 인접해 있으니까. 그죠? 예. 음. 자, 이렇게 한진 아파트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자, 네네.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달리 하세요. 어, 자, 지금 내가 지금 삼익세라믹 도봉에 삼익세라믹 지금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억에서 1억 5천 더 보탠다고 해서 아주 그냥 뭐 획기적으로 좋은 지역에는 투자 못 해요. 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거주 여기 세라믹 아파트에서 하세요. 편하게. 아, 예, 투자하세요. 1억에서 1억 5천이면요. 네네. 자, 서울 지금 군데군데 지금 여러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하고 있죠. 그렇죠? 아, 네네. 예, 군데군데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네. 서울은 재개발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네. 예, 왜?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만 새 아파트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도심권 있죠. 도심권. 네. 예, 도심권에 보면 여기 뭐 신당동이나 이런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이요. 노후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원도심, 중구하고 종로 쪽인데 여기는 다 상업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다 상업지. 자, 지적도 다 상업지죠. 그렇죠? 네네. 상업지 여기 다 업무 지역인데 주거 지역이 어디에 있냐? 종로에서는 창신동 일대, 어, 중구에서는 신당동 떡볶이촌 아세요? 네네. 신당동. 예, 신당동 일대가 주거 지역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원도심에서도 이 경희궁자이라고 도니문 뉴타운 있죠. 도니문 뉴타운에 네. 경희궁 자이가 있어요. 네. 얘가요. 송파의 헬리오시티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보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신당동이 있거든요. 네. 신당동이 강남 접근성도 좋고 도심도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얘가 훨씬 더 입지가 좋아요. 네. 근데요. 여기가 노후도가 70% 넘어가요. 아, 어마어마하게 노후됐거든요. 입지도 좋죠. 여기는 다 지하철도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고 다. 네. 근데 여기에 신당동 일대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유자금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충분히 투자 가능한 데가 있거든요. 아, 신당동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시청자님은 네.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도남동 쪽으로 옮기시든가, 네. 예, 그러니까 자금을 합쳐서요. 예. 네. 그런데 사실은 투자 가치로 보면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투자 그냥 가치는 그게 훨씬 살면서- 좋아요. 아, 살면서 투자를 신당이나 이런 데로 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나 1억 5천을 네. 입지 좋은 데다가 우리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어차피 서울은 노후된 데는 무조건 개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얘는 그냥 100% 믿으시면 돼요. 아, 네. 예,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한번 두 너무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예, 고민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 사람이면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네. 도남동 쪽으로 가시든가 네네. 아니면 이렇게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시든가. 그러면 그 신당동 쪽을 살려면 어떻게 뭐 부동산에 가봐야 돼? 제가 예, 거기 가보셔야죠. 아, 예, 가보시거나 아니면 네. 저희가 이번 주는 세미나가 꽉 찼고요. 네. 예, 다음 주에 세미나 때 오시면 네.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냥 그때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쌍문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보유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매수를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시세에 큰 차이가 없고 답답하다 보니까 전화를 주셨는데 자, 대표님께서는 2개의 답안지 주셨습니다. 지금 갈아타는 방법도 하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지금 그 위쪽에서보다는 도봉구에서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성북구의 한신 아파트로 갈아타는 방법도 추천을 해 주셨고요. 아니면 거주랑 투자를 분리하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주는 지금 그대로 하시되 아니면 지금 좀 여유 자금이 있었다고 했던 그 자금으로 신당동 일대에서 이 수익형 부동산 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답안도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신당동 일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지금 다음 주 있을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세미나 궁금하시다면 지금 전화하셨던 번호 02-2638-3974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지금 대림동 쪽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주변에 옆에 보면은 대림 우성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조금 뭐 갭 투자로 제가 지금 뭐 자금이 한 3억 정도 있는데 네. 이게 갭 투자가 가능하다, 이 금액 갖고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솔깃해 갖고 네, 지금 전화 드려봤거든요. 아유, 솔깃하셨어요? 자,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자, 대림동이 영등포구 대림동의 우성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21평이요. 21평. 21평. 네네. 이게 되게 오래된 아파트일 텐데, 자, 지금 갭 투자 여유 자금 3억 원 정도로 좀 해볼 만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전화 주셨습니다. 자, 과연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이 선택, 현명한 선택일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재건축 때문에 지금 매입하시는 거죠? 네, 재건축도 지금 여기 진행 중이라 그러네요. 예, 매입하지 마세요. 그래, 왜요? 예, 오를 대로 재건축인데? 올랐어요. 아, 예, 그래요? 여기 지금 투자금이 얼마예요? 지금 거기가 이제 6억에다가 전세가 한 3억이라서 3억 투자? 제가 예, 네네 3억 알겠습니다. 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지금 대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여기가 지금 한 400세대 좀 소규모 단지거든요, 그죠? 네,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지금 대림역 더블 역세권 지금 7호선, 2호선 더블 역세권에 좀 가까이 있고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가 지금 신길 뉴타운이에요, 그죠? 네네. 신길 뉴타운이고, 예. 그다음에 뭐 지하철 접근성도 양호하고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예. 그런데 여기 대림동 일대는 여기 건너편이 지금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벌써 선정이 됐고요. 여기 대림동 일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된 주거 지역이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많아요. 그렇죠. 노후 주거 지역이 많죠. 네네. 예, 이 건너편도 지금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속통합기획으로 그러니까 재개발로 이제 선정됐고요. 그죠? 네네. 군데군데 재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네네. 제가 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재건축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건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업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차익을 많이 내려면 사업성이 좀 높은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업성이 네.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노후된 아파트 주고 나중에 새 아파트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주변의 시세에 맞춰서 내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지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나마 33평형대 기준으로 14에서 15억 정도로 가요. 네.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받쳐주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업성은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요, 얘가 지금 400세대 소규모 단지죠. 그렇죠? 네. 자,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사비 너무 많이 올라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맨날 시공사랑 싸운다. 그죠? 맞아요. 네. 예, 지금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이제. 네. 자, 우리 시청자는 아파트 1000세대짜리 신축할 때 평당 공사비가 쌉니까? 100세대짜리 할 때 평당 공사비가 쌉니까? 1000세대,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공사비가 좀 이제 다운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400세대 갖고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와요. 네. 지금 뭐냐? 나중에 자, 재건축은 가능하겠죠. 근데 나중에 내가 조합원이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 부담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추가 세대수가 분담금 부담이 적어서요. 높으면 네. 나는 네.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적어야지 내가 차익을 보는 건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다른 시청자분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하면 아파트로 개발돼야 아파트로 준공이 나야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네. 예, 천만의 네. 말씀이에요. 예,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가 언제 되고 안 되고 전혀 안 중요합니다. 뭐냐?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 오르는 거예요. 지금 압구정동 네. 재건축 됐습니까? 음마아파트 재건축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격은 다 올랐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재개발 재건축에 기대감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건데 중요한 네. 거는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가장 크냐? 네. 초기 단계 때 커요. 아. 개발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얘는 다 오른 거예요. 초기 단계가 지나버렸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네. 자, 내가 투자를 하려는 건 나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여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그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대림동 쪽에서 하실 거면요, 자, 네. 여기가 요 대림동 일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네. 요 지역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대림동 일대는 다 저층 주거 지역이죠, 그죠? 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네. 재개발될 때 투자해야죠. 네. 아직 재개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직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런 지역 하나 알려드려요? 아니면 말아요? 알려주세요, 좀. 예, 그런 지역은 지금 여기 네. 대림동에서도요, 투자 금액 1억 정도, 1억 한 초반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네, 네, 알려주세요. 자, 어디냐면요. 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가 항상 지역을 선정을 할 때는 이 지역에서도 앞으로 미래의 축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축이 어디로 가냐. 그죠? 자, 네. 여기는 지금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제 축이거든요. 이쪽 라인이, 7호선 라인이. 네, 네. 근데 앞으로 축은요. 여기 신안산선 앞으로 개통되잖아요. 여의도까지. 네. 그죠? 앞으로는 네, 신안산선이 앞으로는 축이에요. 그러면 네, 맞아요. 신안산성에 여기 대림 상거리역이라고 여기 그 성모병원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압니다. 예, 성모병원 앞에 신안산선이 네. 개통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는요. 근데 여기 노후도가요. 네. 예, 95%예요. 맞아. 거기 노후도 되게 심해요. 아, 여기 아세요? 네, 거기 왔다 갔다 해갖고 알아요. 아, 근데 아시는 지역을 왜 놓치고 계세요?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또 앞으로 이제 역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가 네, 우리가 또 맞아요. 이 재개발 사업도 모아타운,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사업성이 좋은 거는 용도 지역을 상향해주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조합원이 네네. 분담하는 추가 분담금도 거의 없어요. 지역만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그리고 무조건 네. 33평형대 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여기 대림상거리역, 예정역, 그러니까 요 지금 신안산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요 네네. 성묘병원 바로 뒤편이 역세권,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유력해요. 네. 예, 최소한 그냥 재개발도 갈 지역입니다. 근데 네. 여기에 아직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음, 자,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지금 싸게 매입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우성 아파트에 다 오른 가격에 3억 주실래요? 여기다가 한 1억 정도 주실래요? 이쪽으로 1억 투자 가죠. 예, 그 성묘병원 쪽으로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 세미나가 왜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밀당의 정석을 제대로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저도 지금 상담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 고민 아주 말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청자분은 대림동 우성 1차 아파트 요거 갭 투자를 좀 해볼까요? 요렇게 좀 고민을 털어놔 주셨는데, 바로 대표님이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은 좀 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대림동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 원래 생각하셨던 자금으로 더 좋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지라고 또 알려주셨던 데가 있죠. 대림동 그 성모병원 이쪽 지역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 원하신다면 다음
다음 주 있을 무료 세미나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세미나 오고 싶어지시죠? 자, 02-2638-3974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에 대한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은 잠시 후에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참 복잡합니다. 어느 쪽에서는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반면에 어디는 또 서울 일부 지역들 이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빌라 시장에 대한 위기도 또 한 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극화 현상 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 해결책은 없는지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이제 양극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나 지금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급지에 대한 이동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급지별로 가격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근데 지금 변화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제 주제로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자, 신고가 속출, 재건축 시동거는 목동, 목동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자, 그 다음에 3년 전에 84억에 거래된 게 지금 200억 찍었다. 여기 지금 나인원 한남입니다. 그 다음에 원베일리 이어서 이제 아리팍도 20평대 3억 돌파. 참, 그쵸? 자, 청담동도 신고가 속출.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양극화의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양극화에 대한 원인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바뀐다라는 거죠. 양극화의 원인 가장 중요한 게요.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지난 정부에서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 보유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매입 시에 취득세가 중과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경비가는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 비용이. 그렇죠? 자, 그래서 다주택보다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보유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3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분이랑 10억짜리 세 채 갖고 있는 분이랑 원래는 세금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로따로 지금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전체 가액이 아닌 주택에 따라서 중과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3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분이랑 지금 빌라 있죠, 빌라 세 채 갖고 있는 분이랑 비교해보면 빌라 세 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전체 가액도 10억도 안 되는 그분들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보유세 같은 경우도 중과가 되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금이죠. 그렇죠? 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과거에는 다주택 3주택 이상이면요, 최대 세율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최대 세율 45% 플러스 중과 30% 플러스 지방소득세 7.5%. 그럼 얼마입니까? 75%, 82.5%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는 이런 거죠. 지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물건들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물건이 왜 어떻게 나와요? 물건 아예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떤 분이 5억 주고 사셨어요. 근데 한 10년 보유하니까 얘가 한 15억 됐어요. 자, 15억이 됐는데 얘는 5억짜리는 전세 처음에 3억을 끼고 살았다가 지금 전세가 벌써 한 8억 정도가 된 데가 많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15억을 팔면 양도 차이가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죠? 10억인데 그러면 82.5% 내면 8억 세금 내야 돼요. 뭔 돈으로 세금 내요? 돈이 없는데 다 여기 전세금 빼서 다 썼는데요. 뭔 돈으로 그 전세 내면 뭔 돈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8억을 냅니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되지도 않은 정책, 잘못된 정책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를 지금 더 부추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폭등과 폭락, 그다음에 회복장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등과 폭락, 회복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서울 내에서도 마용성이라던가 강남 상구, 이런 지역들이 회복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외지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서울뿐이 아니신 분들도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017년부터 어때요? 외지인 매입 비율이 계속 지금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 외지인들도 지방에 집 팔고 서울에 집 사놓는 거죠. 왜? 안전한 쪽,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방어가 잘 되는 지역, 오를 때는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내 자산을 옮겨놔야죠.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요, 외지인 매입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남 3구예요. 제일 비싼데. 가장 외지인 매입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6%.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이 외지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 내에서 서울 거주자들이 가장 지금 매입 비중이 높은 데는 갈아타기라든가 이런 매입 비중이 높은 데는 어디냐? 마용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효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방권은 확 드라마틱하게 꺾였죠. 지방이 안 사요. 왜 사요? 지방은 사면 2주택인데, 그죠? 또 언제 또 보유세 중과시킬 수도 있는데, 그죠? 저도 무서워서 안 사요. 저도.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외지인 매입 비중이 지금 지금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또 양극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또 분양시장에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에 대표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다 보니까, 자,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임대소득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던 거 뺏었어요.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는 이런 거 줬던 거 뺏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에 누가 사요? 안 사요. 지방에 안 삽니다. 지방에 뭐 물건들도 많은데 왜 사요? 근데 수도권은 지금 완판이죠. 즉 뭐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예전에 많이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쌀 때 사서,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을 때 쌀 때 사서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 파는 거죠. 차익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못 사게 됐어요, 지금. 또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다 없애버리고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어떤 거냐? 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투자 수요가 감소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시행사 입장에서 왜 공급합니까? 살 사람도 없는데, 그죠? 공급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떤 거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하급지의 투자 수요가 감소를 하면서 하급지에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급지에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더 안 좋은 거예요. 주거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죠.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신축이나 구축입니다.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마다 안 싸우는 지역들이 없습니다. 안 싸우는 정비사업지가 없다라는 거죠. 왜? 사업비 부담이 증가를 하니까 앞으로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행 못하는 경우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시장을 조금만 알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새 아파트 시소하구나. 그러니까 분양시장 경쟁률이 지금 특히나 강남 상구처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0대 1, 500대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강북에 분양했던, 마포에서 분양했던 지역들도 분양가가 5,100만 원, 200만 원인데 평당. 거기도 100 몇 대 1이 나오는 거죠. 왜? 새 아파트가 시소하니까.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앞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신축과 구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양극화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되냐. 자, 먼저 지역 간 격차는 여러분들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커집니다. 지역 간 격차는 여러분들. 급지 간의 격차는 더 커져요. 그 다음에 급지에 대한 이동은 과거보다 더욱 어려워진 게 아니라 불가능해졌습니다.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여러분들 갈아타기 할 때도 갈아타기 하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처음 매입하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내가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부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앞으로. 왜? 그래서 처음 선택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졌다. 왜? 급지 이동이 이제 불가능하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똘똘한 한 채 및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외지인 매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서울은 거기에다가 항상 초과 수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임대라든가 매매라든가 항상 초과 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공급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파트 공급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의 시소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오다가 조금 이제 방송국 와서 시간이 남아서 좀 자료 보다가요. 지방 소멸 시대라고 지금 얘기 들어보셨죠? 지방 소멸 시대. 예, 그러면 2050년대가 되면 자, 대부분의 지역들이 소멸됩니다. 지방 소멸. 살아남는 지역은 어딘지 아세요? 서울, 수도권 일부입니다. 제일 안전한 지역이죠.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지역들. 그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자, 또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아파트 선호도는 높죠. 근데 서울 아파트는 공급이 계속적으로 축소됩니다. 축소되면 지금 앞으로는 구축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럼 구축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지금 이제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도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금 주담대 금리 내려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기준금리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가 지금 인하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주담대 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구축으로 수요가 더욱더 옮겨붙을 겁니다. 더욱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구축으로 수요가 옮겨붙을 수가 있으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약 되지도 않을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죠? 예,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입지 좋은 지역에 구축을 선점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 좋은 지역에. 예, 요렇게 좀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드머니가 있거나 뭐 청약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중도금 마련이라던가 시드머니가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축이라도 그다음에 처음 매입하는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좋은 지역에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시드머니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회 남아 있습니다. 자,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 활성화되고 정비사업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다가 활성화시키려고 노후도, 근데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서울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없는 거예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30년 60%, 그 다음에 모아타운을 하려면 20년 57% 이렇게 노후도 요건을 지금 완화를 해줬거든요. 예, 왜? 노후도 높은 데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소액이라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 노후도가 만약에 30년 노후도 60% 이상 되는 지역들은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시간 투자하면 1, 2년 내 다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에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이제 진행 못 합니다. 즉, 진행이 되는 지역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에요. 즉, 입지가 좋은 지역 어디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 왜? 내가 나중에 아파트 받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에 시간은 소액이라도 시간을 투자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상담자분이랑 간단하게 뭐 신당동 같은 지역들 이런데 지금 투자금액 뭐 1억 되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로 좀 이렇게 좀 소액이라도 좀 묻어두시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시면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좀 좋은 입지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양극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막 다른 지역 많이 오르면 솔직히 배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고, 나는 내가 내 생에 또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내 생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양극화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되나를 오늘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이 양극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는 소수의 인원 모시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정보들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료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드렸었던 이 양극화 소액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이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23년도에 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네. 좀 네, 자, 전화를 드려봤어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일까요? 예, 부가연동의 두산 2부. 부가연동 두산 위브. 예, 예. 지금 이거 전망에 따라서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 예. 부가연동 두산 위브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부가연 그 두산 아파트 이거 단일평형 22평형대 그 단일평형 매입하신 거 맞죠? 예, 24평형 매입했어요. 단일평형, 23년도에. 그죠? 예, 여기 이제 다 단일평형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아이언도타운 바로 인접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가 바로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대역도 가깝고 아이언역도 가깝고, 그렇죠? 근데 이 부가연 두산 예. 아파트가 지금 24평형 단일평형에다가 여기가 근데 약간 좀 이제 지형은 약간 좀 이제 구릉 지역이죠, 그렇죠? 예, 예. 구릉 지역이죠. 예. 자, 얘는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요? 입지 여건은 자, 2호선 타고 뭐 도심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의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왜 입지가 지금 마포에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입지적인 장점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좀 단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뭐 초품화 옆에 좀 초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죠? 예, 예. 예, 초품화에다가 상당히 좀 입지적인 장점이 좀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얘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예. 연식이 얘가 좀 한 99년도인가 입주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한 25년 됐겠네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아파트나 이런 지역, 이게 저층 주거 지역은 노후가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얘는 재건축은 불가능해요. 아, 왜 그러냐? 얘가 두산 아파트가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용적률. 예, 용적률이 높으면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정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일반 분양분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좀 사업성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마 리모델링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아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예. 지금 리모델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아,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리모델링 단기간에 가기 어려워요. 예, 그런데 그냥 보유하세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예, 예.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이나 아니면 뉴타운이나 요런 것들, 또 모아타운 아니면 역세권 요런 것들은요. 우리가 도정법이나 아니면 소규모 빈집 특례라든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가 다 갖춰져 있어요. 예, 그런데 리모델링 있죠. 예, 예. 리모델링만 법적 근거가 아직 없어요. 그러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오는 거죠. 그런데 조만간에 우리가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리모델링도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죠. 조만간에 이거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나 우리가 신도시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 그때부터는 리모델링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입지적인 장점이 좋은 지역이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못다한 이야기들은 무료 세미나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02-2638-397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